자, 요번 주제는 제적 기간입니다. 제적 기간. 제적 기간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쟁송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때 특례 제적 기간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시기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 뭐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원칙적인 제적 기간 같은 것도 간단하게 기술하라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도 좀 잡아 놓으시면 됐고요. 원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예외는 예외 제적 기간은 좀 상황을 좀 설계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례 제적 기간에서 뭐 상징세 포탈과 조례 쟁송 두 가지 주제 위주로 잘 좀 잡아서 이제 판단해서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기술할 수도 있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적 기간은 이제 우리가 제적 기간 만료가 돼 버리면 납세의무 소멸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부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제적 기간 만료 이후인지 전인지를 판단해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산일입니다. 기산일. 그럼 기산일을 잘 표현하시고요. 그 기산일부터 몇 년 날짜 따져 가지고 이거는 기간 지났기 때문에 부가처분의 부가권의 유효 기간인 제적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부가 처분이므로 이건 타당하지 않다든가 이런 어떤 논거를 들어서 설명할 때 필요하니까 기산일도 잘 기본적인 내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제적 기간은 이제 원칙 제적 기간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인데 그 다음에 무신고는 제적 기간은 찾기 어려우면 더 길죠. 장기 제적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간 좀 길어지고 등등 하는 거는 부가권 행사에 장애가 있으니까 좀 더 찾는 기간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기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반적으로 5년인데 신고 안 하면 찾기 뭔가 확인해서 부과하기가 어려우니까 7년이고요.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 포탈 등이 발생하게 되면 악을 쓰고 뭔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는 찾기가 더 어려울 거니까 이때는 10년으로 길게 해주고 있다. 역의 거래는 7년, 10년, 15년이고요. 이렇게 부정행위 가산세 관련해서는 이제 국세 포탈 등이 없는 가공 발급 같은 것들은 국세를 포탈한 건 없잖아요. 포탈한 건 없다 하더라도 이때도 10년을 하겠다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증세는 원래 길죠. 10년이고 틀어져 버리면 다 15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상증세법 중에서도 이제 뭔가 내용을 물어본 것들 안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쓰라.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기나 부정행위는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뒤로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요거 앞자 좀 따놨으니까 지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는 다 여기저기 나오는 것들이 자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지만 요거 알맹이 내용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고장은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중, 거짓, 고의적으로 장부 기록 파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은닉,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자생견서나 전사적 자원관리 소비 이거 조작, 그다음에 부정한 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 이거 고장은 전부 이렇게 좀 하시면 나름대로는 좀 나왔을 때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준비 안 되면 쓰기 어렵잖아요. 글짓기를 해야 되는 싸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단 사기나 부정행위를 좀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또 우리 일반적으로 5년인데 무신고는 7년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가 5년 볼 거냐 7년 볼 거냐 즉 6년 정도 됐을 때 과세관청이 부가권 행사한 거야. 이때 이게 타당하냐를 판단해 볼 때 만약에 이게 일반이라면 5년이니까 제적기간 만료된 이후에 부가처분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무신고가 된 걸로 봐서 7년 적용하면 6년 만에 했다면 이건 타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신고 면제자. 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야. 무신고자긴 하지만 이 면제된 자는 몇 년으로 봐야 돼요? 5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신고자.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래요. 연말산했습니다. 5월달에 세무서 가한가? 더 이상 소득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죠? 이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안 간 겁니다.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신고란 거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 안 한 게 무신고가 되는. 그때만 7년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5년이 맞다. 하나. 그다음에 소득 구분은 잘못 신고했대요. 소득 구분을 잘못했다면 이때는 신고는 한 건 아닙니까?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이때는 5년으로 본다. 소득 잘못한 거 이 두 가지 판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제적 기간 안에서 5년이나 7년이나 갖고 다투는 거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제적 기간에서 잘 기본적인 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득세까지 예외 제적 기간은 이제 나름대로 상황을 좀 설계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외 제적 기간 말고 이제 특례 제적 기간이죠. 특례 안에는 상증세 포탈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상증세를 포탈했대요. 워낙에 긴 제척 기간 갖고 있지만 얘는 더 찾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안날부터 1년 정확히 제척 기간이 알았다면 1년. 그럼 안날이 언젠지는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평생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배제 사유에 가 보시면 이런 사유 만족하면 하는데 일단 상속인이 사망한 거야. 피상속인 사망에 나오는 상속인, 상속세에 내는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증여자 수자 모두 사망했을 때 증여라면 상속이나 증여에서 상속인 또는 증여일 땐 증여자 수자 둘 다 사망했다면 이때는 하지 않겠다. 이 특례 적게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 8가지라고 하는 이 사유에 산출 기준 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하라면 이때도 하지 않겠다라고 있는 거. 이것도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유는 여러분들 8가지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앞자 따서 뭐 3자 뭐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쓸 수 있게 하세요. 편한 것들 찾아서. 뭐 외국에 있는 거 이거 좀 쓰기 쉬울 거고요. 자, 마지막에 빨간 걸로 취득 다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표현 정확히 하도록 하고요. 보유한 경우 아니고 취득한 경우. 취득만 했다면 취득했다가 이게 또 누구한테 팔았다는 게 확인되더라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이때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 들어가서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죠?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아니죠. 취득만 했다면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다는 겁니다. 요 표현 다 빨간 거 해놓은 거, 요 표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3가지 정도를 여기서 추려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명의상 징여제 같은 거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이것도 쉽고 외국에 있는 것도 좀 쉽고요. 그죠? 이런 것들. 유가증권이나 서학월동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등록하고 뭐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파악이 어렵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삼아서 하시는 걸로 사유. 그래서 배제 사유 잘 잡아 놓으시고요. 안날부터 1년이라고 하는 거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상등세 포탈 말고 이제 조세 쟁송 관련된 건데 쟁송 등 관련된 건데 쟁송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자, 이거 조세 쟁송은 상당 기간을 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지나가지고 제척기간 만료된 이후에 판결 떨어져 버리면 사실 판결 내용대로 기속령 재결청에서 판결 떨어지면 과세관청에 보내서 과세관청은 부가 취소하거나 감액 경정하거나 부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고 했더니 제척기간 만료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장기간 끌었던 쟁송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쟁송에 대한 판결 떨어지면 그 후에 1년간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알다시피 필요한 처분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처분은 이제 제3자에 대한 건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새로운 처분 안 되는 거다. 그죠? 다른 과세관 등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게 과거인데 여기서 다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고 해서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안에서 이제 다른 과세기간,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열어놓은 거. 이때 판결 떨어지면 1년간 할 수 있다. 먼저 1번 출발이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자, 과세관청에서 쟁송의 결과 떨어진 판결대로 기속력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하는 거는 1년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가 이겼을 때 유리하게 이제 인용 판결 등을 받았을 때 과세관청에 보내서 과세관청에서 다시 처분청에서 부가 취소 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1년간 주겠다.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요걸 받아주고요. 받아주고 다른 연동된 기간에 대한 과세하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은 연동된 기간 이때 정확히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같은 세목 한정 연동된 다른 세목인데 같은 과세 한정 요 표현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역시 1년간 할 수 있다. 즉 과세관청에서 요거는 감액해주고 연동된 다른 기간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열어준 거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처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자 치유는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 새로운 처분 안 된다, 또 다른 기간 안 된다, 또 제3자 안 된다는 건데 제3자 안 되는 것도 이제 규정이 최근에 막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이제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기억니은 지금 그래서 사업 명의되어 사실 확인된다면 갑이란 자가 나는 명의대여자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제 숨어 있는 을한테 매기려고 했더니 경영자한테 매기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 제3자지만 가능하다. 제3 명의대여도 확인되면 사실상 기속자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국내 원천 소득이 실질 기속자 확인되면 이때도 그자한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3가지가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쟁송 관련된 특례적 기간은 일단 첫 번째가 취지 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취지. 쟁송은 장기간 끌다 보니까 장기간 진행된 이후에 이제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판결 떨어져 버리면 과세관청이 기속력 중요한 키워드는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과세관청이
부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이 재결청에서 판결 떨어진 대로 후속적인 처분 가능하도록. 그게 일단 출발. 취지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제3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과세관 등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처분 안 된다. 세 가지 떠올리시고요. 근데 그 안에 되는 것들이 새로운 처분 중에 하자 치유는 가능하다. 제3자 안 되는데 이게 세 가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과세관 등등 연동된 건 가능하다. 그렇게 흘러갔던 흐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쓸 수 있으면 이것저것 만들면 되죠. 조제쟁송 외의 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 기타 소송 이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경정 청구는 2개월 내 가능하다. 그쪽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좀 더 얹어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쓰라는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딱딱 주제별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 삼아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는 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적기간 기산일을 잘 알아서 날짜 같은 거 명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고요. 성립일이죠. 요게 원칙은 그래야 되지만 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나 신고하는 것들은 기다려줘야죠. 부가권 행사의 유효 기간은 부과할 수 있을 때 언제부터 부과한다? 신고하라고 했으면 기다렸다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지. 요 두 가지를 좀 잡아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잡아서 날짜 정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료 효과 이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적 기간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